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 기숙사에 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일명 화상벌레가 출몰해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주와 군산 지역 네일아트 업소 여러 곳이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물비어 출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햅쌀 가격이 작년에 비해 20%가량 떨어져 농민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남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으며 낮부터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화상벌레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도내 한 대학 기숙사에 의문의 벌레 때문에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닿기만 해도 상처가 난다는데 학교 측도 또 보건당국도 원인을 알지 못해 방역 말고는 대책조차 없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한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새 학기 들어 남녀 기숙사에서 목격되는 벌레인데 닿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난다며 주의하라는 겁니다. 물려가지고 살 떨어져나갔다가 다시 방역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심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역을 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9월 때는 못 봤는데 9월에 처음 봤어요. 기숙사 들어오면서. 네, 두세 번 이렇게는 본 적 있어요. 색깔이 신기해서. 공포의 대상인 이 곤충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청딱지 개미반 날개로 일명 화상벌레로 불립니다. 이 화상벌레가 피부에 닿으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움을 느끼고 피부가 벌겋게 변해버립니다. 그 페데린이라는 분비 물질에 의해서 물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잡히는 증상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관찰이 어려운 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독을 싹 묻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피부 질환하게 되면 가려운데 얘는 화끈거려요.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측은 지난주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지만 왜 이 벌레가 생겼는지 원인조차 알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박스나 아니면 본인들 짐을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 물리면 안 되니까 바로 방역소도 지금 실시했고. 보건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기숙사 방역은 전적으로 대학 측 몫이란 입장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뱀병을 물고 오는 어떤 유행해충이라고 하면 저희가 접근을 해야겠지만 식약처나 질본에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고. 하지만 학생들이 벌레 피해를 호소하고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네일아트 업소 4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아 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업소 직원들도 수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데다 납품업체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여성 송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어머니와 함께 시내의 한 네일아트 가게에서 3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매한 뒤 3개월 만에 예약을 하려고 보니 그새 해당 업소가 사라진 겁니다. 책상만 딸랑 놓았다는지 페디큐어 하는 소파만 딸랑 놓았다든지 너무 인테리어도 안 해놓고 너무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했던 게 아닌가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송 씨처럼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모인 SNS 채팅방 참가자 수만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전주와 군산, 서울의 프랜차이즈 업소 4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네일아트 업소 직원들과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통신사 직원 10여 명은 많게는 800만 원가량의 임금체불을 호소하고 있고 물품 납품업체 피해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월요일 날 주겠다, 아니 뭐 10일 날 주겠다, 뭐 15일 날 주겠다 이렇게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경찰은 피해자 20여 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업체 대표 등의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기망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내가 편취하려는 의사잖아요. 사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 전주 고용노동지청도 임금체불 피해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군산
대한상공회의소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력 개발원이 양성할 젊은 기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연간 1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력 개발원 휴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인력 개발원이 휴원하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북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휴원과 폐원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햅쌀이 한 달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잇따른 태풍의 수확기를 놓친 벼들이 한꺼번에 출하된 데다 벼의 생산량도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9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중생종 벼의 주산지인 남원운봉. 논바닥에 바짝 드러놓은 벼를 콤바인이 부지런히 베어내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논바닥이 마르지도 않았지만 급히 수확에 나선 겁니다. 추수철에 지금 태풍이 두 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지금 도복이 되고 또 태풍이 온다니까 지금 물속에 있는 그 벼를 지금 추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도복 피해가 상당한 데다 알곡 손실도 적지 않은 상황. 9월 내내 순차적으로 수확할 벼를 일시에 베어 시장에 내다 보니 가격도 예년에 비해 20%가량 떨어져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년 때는 6만 2천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 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확량 또한 전년 대비해서 약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의 피해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올해 쌀값이 하락한 것은 중생종 벼뿐만이 아닙니다. 추석 차례상을 겨냥해 9월 초에 수확하는 평야 지역 조생종 벼도 마찬가지. 여름 날씨가 비교적 좋고 수확량이 많아 가격이 내린 건데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따지면은요 5만 8천 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15% 정도요. 하락은 했습니다. 만생종 벼가 수확되는 다음 달이 돼야 올해 쌀값의 향방이 최종 결정될 전망. 하지만 명절 대목 출하 시기를 이미 놓친 데다 가격이 반등할 요인도 적어 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태풍 미탁이 오는 2일 한반도에 상륙해 3일 오후에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부안군이 곰소젓갈 발효축제 일정을 축소했습니다. 축제 추진위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 태풍이 지나는 3일은 개막 행사만 치르고 4일과 5일은 행사와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곰소젓갈 발효축제는 명품 젓갈 담기와 바지락 빨리 까기, 장어 잡기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도내 시군 간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성장률은 완주 13.4%, 전주 6.8%, 그리고 무주가 6.7%로 도내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장수는 마이너스 2.7%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하위 5번째로 낮았으며 지난 마이너스 1.1%, 임실도 마이너스 0.1%로 지역 내 총생산이 줄었습니다. 네, 전주에도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평수가 넓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 서민들이 사는 이 중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도청 뒤편의 한 아파트 단지는 넓은 평수와 쾌적한 환경 등으로 전주에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 꼭대기 복층 구조는 실거래가가 평형 기준 전용 면적 65평이 평당 1,600만 원이 넘는 10억 5천만 원. 1년 사이 무려 20%인 2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편의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시도 서구 실시간 돼 있고 기본 평수가 8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 객사 주변과 중화산동 등 지역에 관계없이 대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최근 2년간 가격이 계속 올라 현재 6억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 30평대 중소형 아파트들은 사정이 딴판입니다. 매매가가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나은 편. 대부분 평균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손해를 입었습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 효천지구가 차례로 조성되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중앙한동 이쪽 라인은 공가 때문에 여기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값이. 근데 이제 옛날처럼 아이는 많이 낳지는 않고.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서민들이 사는 집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 양극화 현상이 도내에서도 현실이 된 겁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을 비웃듯 대형 중심으로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이 지방의 집값 연쇄 상승까지 부추기면서 주택시장 왜곡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 도내 현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도내 의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개발 등을 쟁점화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하지만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전북의 금융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뉴욕 멜론은행 등 외국계 수탁은행 2곳이 전북에 들어오는 등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세계 1위 수탁업체 SSBT도 와 있고 뉴욕 멜론은행도 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그 금융센터 한 1,150억 정도 들여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수탁은행 2개 정도보다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진행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영남권은 7.8조에 이르는 반면 호남권은 2.5조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호남 지역의 이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심해요. 김경수 지사 구하기 예산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을 지점. 지역 간의 규모를 배분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서 뭐 어느 지역에는 좀 큰 사업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업이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20대 정기국회. 탄소산업진흥원과 남원 공공의료대학 등 주요 현안과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의 증액 등이 여야 공방 속에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도내 확산 방지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충남과 가까운 군산과 익산에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돼지 열병이 주로 발생하는 어미 돼지를 도축할 때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한 반입 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타 시도에서 새끼 돼지를 들여오는 농가에 민원이 발생해 도내 종돈장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진안군 의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가 발의돼 업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농민 200여 명은 어제 진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안군 의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도로나 마을로부터 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를 추진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조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입게 됐다며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쌀을 주제로 한 국제 쌀 포럼이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쌀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고 또 다양한 변화를 통해 우리 쌀이 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국내외 쌀 전문가들이 김제에 모였습니다. 국내 쌀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국제 쌀 포럼은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에서 열렸는데 그 재배 기술 관련 발표와 토론이 열렸고 쌀의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매칭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쌀 관련 제품들이 전시돼 직접 먹어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우리 쌀의 미래를 모색하고 또한 해외 수출길도 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실엔 치즈 축제장 곳곳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야간 조명은 천만송이 국화꽃과 구절초 동산을 밝혀
많은 방문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치즈축제는 9개 테마 8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남원시가 전통식품인 부각의 산업화를 모색하는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부각산업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례 발표에 이어 홍콩 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남원 부각은 19개 업체에서 생산돼 국내 유통량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전통 산업인 부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발효소스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9일까지 모집합니다. 순창 장류축제와 연계한 이번 대회는 고추장과 된장을 이용한 대중적인 소스 메뉴와 가정 간편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소스 요리를 선발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종합예술축제인 진포예술제가 오늘부터 엿새간 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모던 실내악단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바순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로 바순의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늘부터 현대 수목화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목정신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은빛 수채화전이 오늘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태국과 부탄의 전통 가면 연희 종목을 초청해 인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오늘과 내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제3회 전주 세계 슬로포럼과 슬로 어워드가 오늘과 내일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창 핑크뮬리 축제가 오늘부터 31일까지 부안면 팜정원 꽃객 프로젝트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는 오늘까지 지적 측량 업무를 담당할 장애인 맞춤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대안학교인 링컨하우스 전주스쿨은 오는 14일부터 2020학년도 중고등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네, 다음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남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으며 낮부터 점차 도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낮 기온 26도, 익산 17도에서 26도, 동북권 무주는 17도에서 26도, 진안 17도에서 25도, 서해안권 군산은 18도에서 25도, 그리고 고창 17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장수, 조음, 고창, 무주, 완주, 임실, 진안은 보통,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